자, 두 번째로 오늘은 판교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오시게 되면 근무할 그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은 거의 지역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정해지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상가 사무실을 주로 하고 있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갖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설명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업무 진행을 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일단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는 사진들은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지금 조금 몇 가지 사진들을 저희가 좀 올려봤는데요. 뭐, 낮에 지금 한산한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저녁에 멋들어진 야경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심시간 같은 데는 이제 식사하러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넘쳐 흘러서 막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행사 같은 걸 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멋들어진 공연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보실 수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은요, 판교 테크노밸리 컨소시엄 현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테크노밸리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들의 계열사들이 이제 뭐 사옥을 올린다든가 해서 뭐 낯익은 회사들이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판교 테크노밸리는 좀 특색이 있는 것이 업종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IT 회사들, 그 다음에 요즘 핫한 BT, 뭐 바이오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CT라 그래서 문화 컬처 쪽, 그래서 뭐 영상이나 음악, 뭐 이런 쪽 회사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T는 나노 기술, 뭐 소재라든가 아니면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이제 IT 회사들인데, 뭐, 게임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뭐, 아실만한 회사로, 뭐, 넥슨, 네오이즈, 뭐, NHN, 네이버, 뭐, 다음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K, 뭐, CNC 같은 회사들, 뭐, 만도, 그 다음에 뭐, 한화, LIG 넥스원, 코스메카, 뭐 화장품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좀 아실만한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지도이기도 한데요. 지금 테크노밸리가 이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제2, 제3 테크노밸리를 뭐 조성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제1 테크노밸리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2, 3이 아직 계획이 없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만큼 이렇게 활성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지리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판교역을 그래도 끼고 있기 때문에 강남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출퇴근 문제라든가 좀 용이한데 제2, 제3은 조금 외곽에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초청 연구용지, 일반 연구용지, 연구 지원 용지 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가도 뭐 예를 들어서 연구 지원 용지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쪽에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특수성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업 개요인데요. 사실은 이게 뭐 수치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게 지금 와닿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장을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뭐 가장 현실적으로 좀 와닿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갖다가 지금 지구 내에서 지금 해 가지고요. 약 20만 표 규모로 지금 기간도 거의 한 10년 이상이 걸렸죠. 지금 현재. 그리고 용지 자체를 갖다가 뭐 초청 일반 용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내놓으라는 회사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오면서 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제약을 줘서 실질적으로 빠른 입주를 통해 가지고 테크노밸리가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업 개요 자체가 지금 현재 44개의 필지가 20만 평 규모로
한 10여 년의 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조성이 되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용지 크기에 비해서 입주율도 상당히 빠르고요. 이 넓은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청 연구 용지라든가 지원 용지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분양을 해주면서 언제까지 너네는 꼭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너네 자격 박탈이야.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게임 회사라든가 여기에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입주를 안 하고서는 어떻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빨리 자리가 잡히게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용도 변경 금지가 20년이라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 자체를 조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땅에 업무용 시설 내지는 근생 시설 이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이거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갖다가 자리를 잡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조금 왜냐하면은 사무실로 받았는데 이거를 상가로 팔게 되면은 이익이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동산 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더 많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전매 제한을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묶어놨어요. 상가는 아니고요. 사무실만 그런 건데 그래서 건물이나 땅에다가 경기도에서 매매 제한 가등기로 해서 10년간 묶여져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제가 테크노밸리를 입주하고 나서 지금 9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은 모든 용지의 전매 제한이 좀 풀리는 시기가 됩니다. 사실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는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제약이 있었었죠. 실질적으로 임대에 대한 제약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매매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자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IT, BT, NT, CT 해가지고 네 가지의 이제 특화되어 있는 사업의 제조업종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아파트형 공장하고는 또 틀려요. 이게 그쪽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종 제한이 있다라는 거 꼭 알고 테크노밸리에 매매를 하시던 임대를 하시던 뭐 상가는 상관이 없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업종 제한이 있으니 이게 만약에 맞지를 않으면 뭐 페널티를 물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거의 지금 현재는 좀 조용해졌는데 초창기 때는 뭐 자기네들이 다 사용하기로 한다고 해놓고서는 4억을 임대를 놓는 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뭐 사업 자체 내에서 임대를 갖다가 하는 수익을 너무 걷어들이는 거 아니냐. 니네가 뭐 부동산 회사냐.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뭐 이런 과태료 같은 거를 물고 지금은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초창기 때는 이런 임대 비율로 인해서 좀 분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계략 상황입니다. 아까 설명을 계속 드렸던 건데요. 지금 현재 사무실의 공실이 1% 이내 지금 현재는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게 2021년 11월 지금 중순 정도 됐는데, 공실이 1%가 아니라 0.1% 이내로 진짜로 물건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중소형 물건은 여기가 이제 층이나 아니면 큰 면적으로 통사옥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의 사무실들이 상당히 지금 작은 면적에 비해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스컴에서 뭐 예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건 상주 인구가 지금 8만이고 유동 인구가 1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요거보다 조금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권 보호를 위해서 상가가 많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지원 용지가 있어요. 뭐 사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H스퀘어라든가 유스페이스라든가 우림이라든가 그 용지에 그 중에서도 그 용지의 30%까지만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상가 자체가 면적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또 계획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지 자체 내에서 이제 주차장 용지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사업성을 위해서 뭐 주차장 건물을 갖다가 주차 타워를 올려버리고 위쪽으로 해서는 뭐 6, 7, 8층을 오피스텔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뭐 완판이 되고 지금 그 오피스텔도 수요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뭐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뭐 양재나 강남이나 여의도처럼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라는 많은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뭐 식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바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룸사롱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업무 시설이 용도 변경이 20년간 제한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 시설 사무실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옆엔 사무실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린 생활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밑에 이제 2층이나 뭐 1층이나 이런 데는 상가로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근무하는 데는 뭐 지하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뭐 타 지역에 비해서 깨끗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테크노밸리 쪽에 지금 사무실이 물건이 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직원이나 제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저희 지인들 쪽에 이제 테크노밸리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인원들한테만 필요한 사항이고요. 사실 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크게 공통적으로 형성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적인 자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